원장님, 자, 폐암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폐암이란 이제 폐에 있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발현하지 않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거나 아니면 분열함으로써 생기는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존율은 대략적으로 이제 5년 생존율을 보통 말하는데요. 보통 5년 생존율이 한 30% 정도 내외로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암은 어떻게 이렇게 좀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폐암은 이제 크게 이제 병리학적으로 분류를 조직학적 병리학적으로 나누는데요. 크게 이제 비소세포 폐암하고 소세포 폐암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이 약 한 70에서 80% 정도 되고 이제 소세포 폐암이 한 2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은 또 거기서 또 분류가 나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이제 서남하고 그다음에 평평세포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네, 폐암 치료는 이제 그 폐암의 병기에 따라서 크게 나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기나 2기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이제 표준 치료가 되겠고, 3기의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이제 원격성 전이가 있는 4기의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가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FR 표적 치료제는 무엇입니까? 네, 폐암이 이제 생기는 원인 중에 그 특정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폐암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돌연변이 한 종류가 EGFR,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돌연변이가 있을 때 우리가 특정한 표적이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건데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좀 예전에 초창기에 개발된 게 이제 1세대, 2세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최근에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3세대 표적 치료제라는 말을 쓰고, 이 3세대 표적 치료제는 이제 1, 2세대 이 EGFR 표적 치료제의 내성이 왔을 때, 또는 아직 치료받지 않은 EGFR 돌연변이에 의한 폐암이 생겼을 때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기존의 1, 2세대 약보다 이제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더 좋고, 특히 이제 두개강내, 머릿속, 뇌 전이 환자에 있어서 더 효과가 좋은 표적 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현재 개발돼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는 이제 타그리소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인데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급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아시안들의 데이터에 있어서는 생존율을 향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보험권 급여까지는 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그 국산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이런 3세대 표적 치료제의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대부분을 대상으로 임상을 시행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그 결과에서 만일 유의미한 생존을 향상시켰다고 한다면 이제 뭐 그 급여나 여러 가지 그런 보험적인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과는 이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폐암이 진단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 암에 있어서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어떤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폐암이 진단됐다고 한다면 세포독성 항암 치료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드라마에서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하면 막 머리가 다 빠지고 토하고 메스껍고 이런 증상들로 주로 이제 그 표현되고 묘사되곤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있어서 폐암은 특히나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표적들이 발견됨으로써 그 표적이 있나 없나를 진단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됐고, 그 표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먹는 표적 치료제 또는 주사 표적 치료제를 사용을 함으로써 훨씬 더 반응이 좋고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를 길고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과는 달리 더 부작용은 적으면서 환자분들이 더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런 새로운 백신이나 새로운 약이 개발됐을 때 이제 그 나라의 그 회사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수익과 그다음에 그런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떠한 약제 하나가 잘 개발돼서 국제적인 신약이 된다고 한다면 뭐 한 나라에 있어서 큰 명예이고, 또 뭐 약이라는 것은 환자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에 있는 환자분들이 그 약으로서 이제 혜택을 받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국가의
사업에 아주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해외 약을 쓰면 그거에 대한 그 이득 구조, 뭐 수익 구조 자체가 외국계 제약회사 또 외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그 약을 씀으로써 혜택을 받게 되지만 그걸로 인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수입은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가져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뭐 좀 더 쉽게 말해서 신약 주권, 제약 주권을 가지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